항상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된다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보통의 부자들과는 다를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다. 저는 진짜 선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돈이 생기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집과 먹고 입을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선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오래된 기도가 통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신선이 그를 찾아왔다. 신선은 그의 소원대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금화 한 잎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이 주머니는 금화를 꺼내면 계속 금화가 채워지는 마법 주머니인데 돈을 쓰기 위해선 주머니를 버려야 한다고, 그러니 돈이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될 때 꼭 그 마법 주머니를 버리라고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그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손에는 이미 금화 한 잎이 들어있는 마법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다. 신선의 말대로 그가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자 금화 한 잎이 또 채워졌다. 그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마법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냈다. 그랬더니 하룻밤새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금화가 수북히 쌓였다. 마법 주머니 덕분에 비로소 그가 늘 꿈꾸던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일찍 금화를 들고 먹을 것을 사러 갔는데 살 수가 없었다. 주머니에 가득 채워간 금화가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돈을 쓰려면 마법 주머니를 버려야 한다는 신선의 말이 기억났다. 그러나 방 한가득 금화가 쌓였지만 이대로 마법 주머니를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웠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른 방도 가득 채울 만큼 금화가 쌓이고 쌓였지만 주머니를 버리려고 할 때마다 조금만 더 금화를 꺼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났다. 결국 그는 주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계속 금화를 꺼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온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 그의 집에는 금화가 가득 차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핏기가 사라지고 몸은 마르고 쇠약해져 있었다.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한 탓이었다. 그렇지만 그 지경이 되어서도 금화에 대한 욕심이 쉽게 사라져 주지 않았다. 마법 주머니를 버려야 집안 가득 쌓여있는 금화로 먹을 것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금화가 계속 나오는 주머니를 절대 버릴 수 없다는 욕심에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금화를 만들어낸 그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는 결국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금화더미 위에 쓰러져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엄청난 부자가 되고서도 왜 그는 비참하게 굶어 죽어야 했을까? 왜 적당한 선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까? 원인은 절제력을 잃은 욕심 때문이다. 그는 욕망과 탐욕의 굴레에 갇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인생의 원리가 담겨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좋아도 완벽한 채움은 없다라는 진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반은 얻고 반은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채우는 것에만 몰두한다. 항상 전부를 얻지 못해 안달하고 반을 잃었을 뿐인데 전부를 잃은 것처럼 슬퍼한다. 많이 얻고 적게 잃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잃는 것 없이 온전한 백을 다 가질 수 없다.
얻고 잃음엔 철저하게 균형이 있다. 잃는 것 없이 얻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얻게 됨은 다른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반반의 균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이 얻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적게 잃기 위해 조심히 살아간다. 얻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이래만 몰두하여 자신을 함부로 희생시키지 않는다. 얻고 잃음의 균형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많이 채우기만 한다고 좋을 것은 없다. 얻고 잃음, 반반의 균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인지 필요치 않은 물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바구니에 담고는 한다.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당장은 필요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바구니에 넣고 본다. 그렇게 이것저것 담다 보니 바구니는 나날이 무거워지고 그런 묵직한 바구니를 메고 걷는 인생길은 고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깨에 짊어진 짐이 많은데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여행과도 같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행길이 즐겁고 가벼우려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필요 없는 것을 골라 버리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공부인 것이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지키며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일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인생의 불행은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불행은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보다 불행에 가깝게 서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떠오르는 대로 백을 다 쏟아내고 싶다면 해야 할 말보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 경우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의 대부분은 정리된 언어가 아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겠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말로 다 쏟아낼 때 우리는 종종 실수를 범하게 된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 관계가 틀어지고 의도와는 달리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늘 평온하지가 않다. 상승과 하강을 수시로 오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내뱉기 전에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이 담기지 않도록 충분히 필터링을 해야 한다. 주워 담지 못할 말실수를 줄이기 위한 필터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딱 반만 말한다. 요동치는 감정의 딱 절반만 말로 뱉는 절제를 발휘하는 것이다. 자신이 뱉은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고픈 말의 딱 절반만 말로 뱉는 연습을 해보자.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알고 있다. 우리가 꿈꾸는 100짜리 인생은 없다는 것을. 100짜리 사랑, 100짜리 믿음, 100짜리 성공도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을 만큼 완벽한 인생을 꿈꾸며 살기에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복은 두 가지 조건으로 결정된다. 반은 외적 환경이고 반은 내적 마음이다. 따라서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거나 아무리 막막해 보이는 삶 한복판에서라도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꿈과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음에 대해 동서고금 많은 이가 꾸준히 증명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막막한 삶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꿈과 희망을 찾아낼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이다. 그렇기에 나는 반반의 삶을 제안하고자 한다. 반반의 삶이란 100이 아닌 50을 목표로 하는 삶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 같이 보여도 내 것이 50이고 내 것 아닌 것이 50이라는 개념이다. 나아가는 것과 물러서는 것이 반반이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반반임을 알 때 당황하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균형추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세상이 흔들리고 기울 때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삶을 대하는 매 순간의 자세가 상황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반반을 추구하는 삶을 적극 권하고 싶다. 100짜리 완벽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과한 욕심을 내지 않는 삶. 잃고 얻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반반의 삶은 당신이 지금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따스한 격려와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